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이제 시작을 맞이하여 TPLT 제목해서 Techniques and Principles in Language Teaching. 우리가 항상 약어로 쓰다 보니까 어느 때는 뭐 PLLT도 풀네임이 뭐지 막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테크닉과 프린서플이에요. 그러니까 랭귀지 티칭에 있어서의 테크닉이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PLT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네, 여기서 이렇게 여기로 볼까요?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트래디셔널에서부터 디자이너 메서드,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까지 14개의 교수법에 대한 것을 실제 교실 안에 테크닉, 액티비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교실 안에 실제 선생님의 대화와 학생의 대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안에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풀어 써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어떤 원리가 하나 딱 나와 있다 그러면 아 이건 여기서 나왔구나 하고 알 수 있지만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교실 활동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그 원리와 활동을 놓고 프린서플 왜 이런 걸 썼는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 수업 실현을 하거나 실제 여러분들이 교실 안에 수업 활동을 할 때 어떤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미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들도 쭉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이걸 하는가 그것에 대한 원리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자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트래디셔널 메서드 그 두 번째 주는 이 디자이너 메서드,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하고 네 번째 주에 걸쳐서 커뮤니커티브의 컨텐트, 태스크, 파티스퍼터리,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트레이닝, 멀티플 인텔리전스, 호울 랭귀지, 렉시컬 어프로치, 컴피던스 베이스드 어프로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간단히 가장 그 트래디셔널한 것에 대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 좀 개요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래디셔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프로치에 그 어떤 메서드의 키워드들을 보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써가는가에 대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서술형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단지 키워드를 외운다라고 해서 답을 쓸 수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들과 함께 동사, 주어 정말 그 뒤에 설명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를 보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는 것처럼 이 교재는 얇아요. 아마 거의 영어교육론 교재 중에서 뭐 물론 아주 가늘은 것도 몇 가지 있지만 그거 빼놓고는 거의 얇은 원서 교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GTM에서부터 태스크 베이스드까지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영어교육론의 흐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 리스닝을 어떻게 가르치고 스피킹을, 리딩을, 라이팅을, 그래마를 또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한눈에 영어교육론의 흐름을 보시는데 아주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시작 전에 이러한 그 흐름을 한번 쭉 같이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해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그 흐름을 가고 있구나를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트래디셔널 오늘 할 것들이죠. 그래서 그래마 우리가 항상 이렇게 풀워드를 좀 쓰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느 때는 제가 어제도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CAT라고 하는 것은 기억은 했는데 그게 컴퓨터 어댑티브인지 컴퓨터 어시스티드인지 헷갈려서 답을 잘못 썼던 뭐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풀네임 안 쓰다가 보면은 우리 존 프락시멀 디벨롭먼트도 한번 그 2015년인가요? 문제에 나왔었던 적이 있었고 또 CAT 이번에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팅이 나오기도 했고 또 익스텐시브 리딩 같은 경우도 한번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생님이 익스텐디드라고 쓸까 익스텐시브라고 쓸까 막 헷갈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래도 기평 서술형으로 직접 써야 되다가 보니까 한 글자 진짜 획 하나 틀리는 거에 따라 완전히 이점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뭐 진짜 그 끝에 뭐 모핌 하나 틀린 거지만 완전히 이점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복수형 S 붙이고 안 붙이고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네임 써보시는 연습하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GTM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메서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반발을 해서 나온 다이렉트 메서드. 그리고 이와 함께 같이 나온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 이게 전통적인 교수 방법이죠. 그래서 우선 전통적인 교수 방법을 먼저 조금 이제 보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메서드의 어떤 기본은 거꾸로죠. 네. 리튼 랭귀지이고 그래마를 가르칠 때 디덕티브로 가르친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이렉트 메서드와 오디오 링규얼은 공통적으로 오럴 베이스드예요. 그래서 스포큰 랭귀지를 더 중시하는 이 그래마 트랜슬레이션과는 반대하는 그리고 문법에 가르치는 방법은 인덕티브로 가르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GTM과 다이렉트 메서드와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내용을 조금 보시면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메서드는 리튼을 중시하는 것이고 뭐 발음이나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는 아예 리틀 엠퍼시스 강조점을 거의 두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문법을 가르칠 때도 디덕티브로 즉 룰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친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가르치는 건 뭐다? 그래마와 버케블러리를 주로 가르친다. 왜 그러냐 했을 때 바로 디피컬트한 리트러처를 트랜슬레이션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디피컬트한 그죠? 디피컬트한 리트러처를 트랜슬레이션 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그래마와 그에 필요한 버케블러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GTM의 주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메서드는 이 GTM으로는 영어 언어 습득이 안 된다. 여기서는 이제 영어가 아니었겠죠. 그 당시에 뭐 라틴어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쳤었던 것인데 그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GTM으로는 잘 습득이 되지 않아. 그래서 다이렉트 메서드라는 걸 발명한 구인이라는 학자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독일어를 새롭게 배우려고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뭐 그래마 외우고 버케블러리 연습하고 이래도 실제로 말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한마디도 못 하겠는 거야. 2년 동안 그렇게 죽어라고 했는데 그래서 포기를 하고 와서 보니까 자기 3살짜리 애기 조카가 프랑스어를 불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거다. 어떻게 한다? 다이렉트하게 한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하지 않고 다이렉트하게 언어를 사용한다. 이게 바로 다이렉트 메서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렉트 메서드는 직접 한다. 내추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추럴 어프로치의 전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라신이 이야기하는 그 내추럴 어프로치 마치 모국어 어린이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이렉트 메서드의 다이렉트 메서드가 그죠? 원래 교수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추럴하게 어린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가르친다? 에브리데이 랭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법을 가르치는 것을 중시하지 않지만 문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도 인덕티브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용하도록 하고 나중에 어떤 룰에 대한 것을 습득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가 생겨났는데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는 다이렉트 메서드 같이 어떤 단순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학문의 원리를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디오 링규얼은 아직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게 스트럭처럴 링귀스틱스와
비헤이비얼 사이콜러지가 더해져서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가 나왔다. 그래서 이 두 어떤 교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컨트래스티브 어널러시스까지 발전을 시켰죠. 그래서 컨트래스티브 어널러시스는 뭘 컨트래스티브, 뭘 비교하는 거예요. L1과 L2를 서로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L1과 L2가 얼마나 different, 다른가 같은가에 따라서 어렵고 쉽고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컨트래스티브 어널러시스는 difficulty의 난이도를 나눈 거예요. 뭐에 따라? L1과 L2의 사이에 따라.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L1과 L2 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터피어런스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L1이 멀수록 내가 배우려는 영어와 내가 사용하는 나의 모국어인 한국어와의 차이가 멀면 멀수록 방해 요소가 크다. 그래서 그 난이도가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컨트래스티브 어널러시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법은 비헤이비얼 사이콜러지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끊임없는 드릴 활동을 통해서 오버러닝하고, 그죠? 과도하게 배운다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연습하고 그거에 따라서 무엇을 만들어 간다? 헤빗. 좋은 헤빗을 만들면 바로 그게 비헤이비어가 되어서 나의 어떤 언어가 어떻게 된다? 바로 이 헤빗이라고 하는 것은 오토매틱한 리스판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토매틱한 리스판스. 그래서 언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 and you가 그냥 오토매틱하게 나오게, 그죠? 그러한 식의 오버러닝 연습.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세대 때가 그렇게 연습했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많은 오디오 링규얼 때 그냥 Hello,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가 어떤 그냥 세트로서 그냥 자동적으로 암기하도록, 그래서 오토매틱한 리스판스를 하는 그게 바로 비헤이비얼 사이콜러지에서 나온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였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GTN과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가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교수 방법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적인 교수 방법이고, 이 교수 방법에서 언어 습득의 어려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 메서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디자이너 메서드는 아이고, 역시 잘 써지지가 않네. 네, 사일런트 웨이에서부터 사일런트 웨이, 서제스토피디아 한 단계, 그 다음에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 그 다음에 TPR이라고 쓸게요. 토탈 피지컬 리스판스, 그죠? 토탈 피지컬 리스판스. 이 네 가지 교수법과 플러스 이제 내추럴 어프로치까지, 여기서 이제 그 안에 이 TPR 안에다가 내추럴 어프로치를 함께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디자이너 메서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자이너 클로즈라고 하면 일반 이런 기성복과는 다르게 그 어떤 대상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자이너 메서드도 어떤 특수한 대상을 생각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일런트 웨이는 이렇게 오디오 링규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사일런트 웨이예요. 그러니까 오디오 링규얼 때는 어땠어요? 동물 실험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실험, 강아지 실험 이런 거를 통해서 조건 반사, 그리고 많이 주면은 그걸 그대로 연습하는, 그리고 어떤 뭐 맛있는 거를 주면은 먹을 게 나오면 그 다음부터 그 행동을 그대로 하는, 뭐 이런 조건 반사들, 이런 것들을 실험을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일런트 웨이에서는 그거에 반발해서 그렇지 않다. 인간은 뭐다? 어떤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매체다. 그러니까는 어떤 그런 동물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일런트 웨이와 서제스토피디아는 커그니티브한 시어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교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커그니티브. 그 다음에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은
반면에 소셜 컨스트럭티비스트의 이론을 가지고, 그 다음에 TPR과 내추럴 어프로치는 컴프리헨션 베이스드 시어리로. 그래서 사실 이것들이 어떤 이 이론들의 어떤 기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일런트 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사일런트 한다? 교사가 사일런스 하는 거예요. 그죠? 교사가 조용히 하고 대신 학생은 어떻게 한다? 학생은 디스커버리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디스커버리 러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제스토피디아는 같은 이제 커그니티브 방법인데 서제스토피디아는 디서제스토피디아라는 이름으로 붙이기도 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서제스트라는 말 속에 제안하다라는 말 외에 이렇게 최면을 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서제스토피디아는 최면을 걸어서 학습자들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히딩크 감독이 썼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선수들의 숨어있는 그 10%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이렇게 제공해 줬다라고 해요. 주변 조건을 다르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었던 뭐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을 발굴해내고 또 우리나라를 4강까지 올리고 이렇게 했던 게 이제 뭐 히딩크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서지스토피디아의 힘은 어떤 거냐면은 그 히딩크 감독은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선수들끼리 이름을 그러니까 뭐 무슨 형, 뭐 선배님 이런 거 다 없애고 그 경기장에서는 다 똑같이 이름 부르는 거야. 그냥 뭐 지성, 뭐 홍명보, 명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패스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느새 뭐 형님, 뭐 누구 선배님 이렇게 해서는 경기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변 상황을 다르게 만들므로써 어떤 학습에 최적화되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학습자들의 멘틀 캐패시티, 그러니까 어떤 커그니티브 능력을 최대한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제스토피디아 교수법도 교실 환경을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불빛도 조금 낮추고 마치 최면술 걸은 것처럼 의자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특이한 건 뭐 바로크 음악을 틀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멘틀 캐패시티, 어떤 정신적인 능력을 최대화시켜서 학습자들의 인지력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페리프럴 러닝이라고 불러요. 페리프럴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적 학습이라고 해서 주변을 환경 개선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커그니티브, 멘틀 캐패시티를 최대화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은 최초의 소셜 컨스트럭티비스트 교수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사회적 우리가 구성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카운슬링 러닝이라는 이제 예명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카운슬링 러닝은 마치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루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은 이제 여기 이렇게 서 있죠. 그리고 학생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어떤 질문이 생겼어. 그럼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다시 선생님이 대답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학생이 질문이 생기면 다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선생님이 대답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과 선생님의 어떤 협력으로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수법이다. 그래서 이 교수법은 어떤 벽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고 편안한 상태로. 그래서 보통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 같은 경우는 학습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또 성인이 돼서도 언어를 하지 못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것이 조금은 이제 그 서구 사회의 생각이기도 한데, 이렇게 집단 세라피처럼, 그죠? 우리가 그룹 세라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룹 세라피의 형식으로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문제점이 해소된다, 약간 이런 기본에서 시작된 그룹 세라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이태원 사건이 났을 때도 그런 그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위로 듣고 싶지 않다. 우리 같은 아픔을 가진 부모들끼리 나누고 싶다. 그래서 우리 서로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위로는 물론 우리도 같이 아파하기는 하지만 그 부모들의 아픔의 뭐 100분의 1도 이해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떤 공동체를 가질 때
극복될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커뮤니티 정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소셜 컨스트럭티비스트, 사회적 구성주의, 함께 구성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지식을 함께 구성해 간다, 언어를 함께 구성해 간다 이렇게 하는 카운슬링 러닝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TPR과 내추럴 어프로치가 컴프레hen션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했죠. 그래서 컴프레hen션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네, 이거 자체가 이제 이 예명이 되겠어요. 컴프레hen션 베이스드 어프로치. 이것은 바로 comprehensible input. 곧 I 플러스 1의 레벨의 인풋을 제공해 주면, 그죠? 이것을 어떻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sufficient하게. 네, sufficient하게 제공해주면 학습자들의 아웃풋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라는 내추럴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ufficient하게 인풋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건 like Aaron Children이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배우면, 그렇게 comprehensible input을 넣어주면, 그래서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인풋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그리고 모국어 어린이들의 어떤 습득 상황과 같은 내추럴한 어떤 교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디자이너 메서드의 교수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디자이너 메서드 교수 방법을 넘어서서 여기에서도 어떤 특수층에 대한 것만 있고, 뭐 예를 들어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 같은 경우는 그 자체는 좋다라고 하지만 어떤 교실 상황에서 이루기가 어려웠고, 뭐 소수의 5명, 6명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 바로 그러한 교수법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컨텐트 베이스드, 그다음에 태스크 베이스드, 우리 교재에 나온 거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티스퍼터리 랭귀지 티칭.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또 네, 스트래티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쭉 지금의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컨텐트 베이스드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다? 바로 서브젝트 매터를 가르치는 거죠. 과목을 가르치고, 이 과목을 가르치는 것의 이유, 왜 그러면 서브젝트 매터를 가르치는 게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무엇을 이끌 수 있으니까 학습자들의 intrinsic motivation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컨텐트 베이스드로 서브젝트 매터를 영어로 가르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스크 베이스드는 바로 리얼 라이프 태스크를 제공함으로써,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했을 때 타깃 태스크를 학습자들이 실행하도록, 퍼포먼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수법의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티스퍼터리 랭귀지 티칭은 컨텐트 베이스드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파티스퍼터리 랭귀지 티칭은 그 유명한 이제 브라질의 프레리라는 학자가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자의 어떤 그 파티스퍼터리 교수법은 많이
호응을 받았어요. 1950년대. 그런데 이제 1980년대에 와서 언어 학습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근데 이 파티시퍼티브 랭귀지 티칭은 컨텐츠에서 왔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컨텐츠 베이스와의 차이는 무엇이냐? 컨텐츠 베이스에서는 컨텐츠가 뭐가 되는 거예요? subject matter. 그러니까 뭐 사회 과목, 음악 과목, 수학 과목 이런 것들 학습자에게 가르치자 영어로 그 언어로. 그러면 학습자들이 인트리스 모티베이션을 높인다 이렇게 했는데 파티시퍼터리 랭귀지 티칭에서는 그보다는 무엇을 가르치자 컨텐츠가 뭐가 돼야 된다 바로 학습자들의 이슈가 돼야 된다라는 거. 학습자들의 그 자체 이슈. 그랬을 때 인트리스 모티베이션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학습자들의 리트러시. 그래서 학습자들이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라는 것이 주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파티시퍼티브 랭귀지 티칭이었고 그 다음에 스트래터지 베이스드 티칭은 바로 학습자들의 역시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학습자들의 스타일즈를 어웨어니스하고 그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스트래터지를 액션을 취했을 때 바로 무엇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오타노미가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트래터지 베이스드 인스트럭션의 어떤 기본 정신이다. 그래서 스트래터지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교실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실 밖에서도 또 선생님이 없는 곳에서도 오타노미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스트래터지 베이스드 인스트럭션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래터지 베이스드 인스트럭션은 바로 학습자들 중심으로 그래서 학습자들의 각각 다른 스타일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교수법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어퍼러티브 랭귀지 티칭은 말 그대로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협력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교수법들도 이렇게 협력하는데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 여기서는 어떤 학습자들의 리스폰서빌리티를 중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올해 2023년도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그 프리라이더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협동학습이라고 하면 마치 다른 애들은 하고 그냥 나는 놀아도 내가 프리라이더가 돼서 그냥 뭐 편승해서 점수를 받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리스폰시빌리티 각각이 가지는 책임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리더십. 이것도 기출문제에 리더십이라는 답이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2000년도 좀 초반이기는 했었는데 그러한 식으로 어떤 리더십, 소셜 스킬즈 하나만 더 써볼까요? 네, 소셜 스킬즈. 이러한 것들을 그냥 묵시적으로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멀터플 인텔리전스는 뭐 실제 교수법에서 그렇게 쓰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8가지 다른 멀터플 인텔리전스는 이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학습자들의 무엇을 디퍼런시스의 기본을 두고 만들어진 교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각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각각의 인텔리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래서 이 학습자는 비주얼적인지 오디터리적인지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졌죠. 키네세틱적인지 또 뭐 인터퍼스널적인지 인트라퍼스널적인지 또 뭐 내추럴리스틱인지 버벌인지 그죠? 뭐 아니면 뉴머리컬 뭐 숫자에 더 강한지 라지컬한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디퍼런시스를 이해하고 그 학습자들의 다양한 인텔리전스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발달하는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어떤 교수 방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것이 바로 멀티플 인텔리전스가 만들어진 가드너가 만드는 멀티플 인텔리전스의 기본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은 다양한 그저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은 보면 정말 유튜브라는 게 생겨서 유튜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직업군이 뭐 초등학생들은 그게 꿈의 직업군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디 나와서 보면 무슨 뭐 변호사도 자기는 꿈이
어떤 사람이 뭐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됐는데 변호사로 나오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유튜버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버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뭐 방송을 한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사람들과 인터랙션 하는 게 그게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럴 만큼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인텔리전스를 자극하고 그걸 개발시키는 것이 어떤 교수법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트래디셔널 메서드 대표적인 세 가지 그 다음에 디자이너 메서드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트래디셔널 메서드에서 메꾸지 못한 거를 뭔가 부족한 점을 여기서 메꿀 수 있도록 사일런트, 서제스토피디아, 커뮤니티 또 TPR, 토탈 피지컬 리스폰스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제 여기에서도 결국은 성취되지 못한 것에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컨텐츠 또 태스크, 파티스퍼터리, 스트래티지, 코어퍼러티브, 멀티플 인텔리전스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그 컴퓨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교수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체 교재가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면서 그 핵심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읽어도 교실 상황을 이렇게 지금 짜고 있구나. 어떤 시나리오가 막 무슨 정말 스토리텔링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실 수 있어요. 어떤 막 이론책을 읽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요약본이라기보다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재를 통해서 같이 읽고 그림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4주 동안 아주 간결하게 핵심만 이용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잠깐 여러분들 오늘 자료를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각 자료에 그 기본 활동과 원리들에 대한 것 중에서 제가 핵심되는 파트들만 여기다가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맨 끝에 거는 내가 하이라이트를 안 쳤나? 네, 하이라이트 친 것들도 중심에서 조금 더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이번 거는 그냥 빈칸은 하지 않았습니다. 좀 빈칸하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친 것들 위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런 활동에는 이러한 원리들을 가지고 했구나를 보시면서 정리 한번 하시면 되겠고 교재에서는 이렇게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잠깐만 한 5분만 쉬고요. 그 다음에 교재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